며칠 동안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현지 시간 21일이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강요회가 열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이 대형 실험장 4곳을 폭파했다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예요. 이 북한은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고 예. 이미 대형 실험장 가운데 한 곳을 폭파했다. 예. 그것은 실제로는 실험장 4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곳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들어보면은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해를 송환했다. 네. 과거 완료형인데 아직 송환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송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제 마음이 급해서 송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 앞에 있으니까 왜 사람이 흥분하면 시제도 앞당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실험장 4곳이라는 것은 지난달 폭파된 이 풍계리 실험장 거기를 가리킨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지난 6월 12일 날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한테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곧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엔진 시험장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미국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언제 북한 가는가 그리고 혹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언제 만나는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북측 인사와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이다. 여기까지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북미 관계. 일단 그렇죠. 이 송환 유해가 직접 미국의 본토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작업은 좀 시작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사회의 유해 송환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야지 뭔가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또 스케줄을 좀 정해야 되는 그 숙제가 폼페이오 장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북미 관계의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의 진도는 어떻게 나가요? 목표가 뭡니까? 일단 과거 6자 회담에서 있었던 비핵화 과정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일단 동결부터 시작하고 핵동결. 예, 동결부터 시작하고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물질이나 장비나 핵무기 이런 것들을 폐쇄하던가 혹은 볼턴 보좌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를 반출하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비핵화라는 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빠르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볼튼 보좌관이 어제 다시 한번 TV에 등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든 빨리 움직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네. 평화협정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비핵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은 다른데요. 비핵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 협정 혹은 평화체제 구축까지 좀 장기적으로 얘기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안보에 대한 어떤 담보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 다 한 다음에 이거 하자 하면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원샷으로 하자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의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그거는 사실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진행된다면은 관계 정상화랄까 평화 협정에 대해서 사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북미 수교까지. 그 시기를 언제쯤 지금 이 상황 이 진도가 순서대로 잘 나간다 그러면 언제쯤 평화 협정의 시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아마 어차피 틀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북한의 어떤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는 아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뭐라도 좀 있길 바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일 테고요. 아마 국교정상화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의 1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좀 가속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몇 월 며칠? 2020년 12월 25일. 그래요. 적어 놓으신다 또. 네. 알겠습니다. 네, 걸려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병진 님이 숙현이 누나 왔다 이러셨습니다. 네, 제 이름이죠, 원래. 이름을 왜 바꿨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이승원. 숙현이로 밀고 가지.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보사님은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김용민이한테 속지 말라고. 예. 네,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네. 네. 자, 황숙현님. 제 이름도 숙현인데 흔치 않는 이름이라서 이숙현. 네, 그 이름 보고 깜놀했네요. 우리 이수건 평론가의 이제 개명 전 이름이 이숙현. 네. 개명을 2번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이정자.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네. 민망하네요, 참.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북미 관계. 하여튼 뭐 진도대로 순리대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자, 사실 그 남북 관계 개선에는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남북 관계의 상징적 어떤 그런 산물은 바로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대륙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런 그림인데 러시아의 협조가 있으면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서로 굉장히 좋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성과 있습니까? 일단 문재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그 메드베데프 총리와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도와 전력, 가스와 같이 남북러 삼각 협력의 주요 사업 구상 가운데 철도 연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전력이나 가스보다는 아무래도 철도 쪽에 조금 더 추진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오늘 이틀째 방문인데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 예정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한러 간에 이제 북한을 함께 포함해서겠죠. 네. 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오늘 푸틴 대통령이 또 얼마나 지각할 것인가. 지각으로 유명하죠. 그 결례인데 말이죠. 네, 결례가 일상이 됐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양해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뭐든지 안 좋은 것도 적응시키면 네, 놀라운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 네. 그래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적에도 34분인가 늦었거든요. 예. 외교 관례상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쉽게 뭐 30분 1시간씩 늦고 계시죠. 네. 그게 러시아가 대국이다. 그러니까 뭐 그보다는 크지 않은 나라는 이 대국의 이런 시간에 타임테이블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인지 뭐 쓸데없는 그게 맞다면 쓸데없는 자존심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럽 정상을 만날 때도 지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지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의 평등 세상을 투철하시군요. 저번에는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 만났을 때 갑자기 개 한 마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개를 무척 싫어하는데. 무척 싫어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일부러 검정색 되게 험상궂게 생긴 개 한 마리를 또 끌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갖고 나올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아빠들의 왕수다에서도 다뤘는데 네. 자, 지금 뭐 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서로 불만인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 평가는 경찰은 명분을 가져갔고 검찰은 실리를 가져갔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검찰은 뺏긴 게 사실 별로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서로 좀 견제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어느 그 한쪽에 손을 들어준 그런 조정안은 아니었다라는 게 뭐 제 평가인데요. 예, 양쪽 다 장치를 마련해놨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사설 제목만 일단 좀 봤는데 이제 경향신문이 이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경찰권 분산 그리고 정치 중립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신문사마다 언론사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세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수사권 조정 볼멘 소리 말고 공정 수사 경쟁하라. 네, 이게 사실 국민을 대상으로 본다면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인가, 공정 수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조선일보 제목은 검경 간 수사 권력 조정.
국민은 무엇가 달라지나.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국민은 네. 달라지는 게 없다. 뭐 얘기 같은데. 네. 글쎄 이거하고 어떻게 사설을 썼는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네. 유승범 씨가 검사로 나오고 황정민 씨가 이제 경찰로 나오고 상하 관계였던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젠 수평적 관계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2002년에 나왔던 영화 가만히 있자. 이 영화 제목이 뭐였지? 공공의 적. 공공의 적. 공공의 적에서 그 사태화 씨가 서울 동부지검 검사로 나오고 그리고 동부지검까지 기억을 하세요? 예, 저 아침에 좀 봤어요. 네. 그리고 그 공공의 적의 강철중, 설경구 씨는 거기 형사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비리 검사와 형사 사이에 비리 비호 검사와 형사 사이에 이런 갈등 관계. 검사가 이제 형사에게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완전한 수직 관계였죠.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예. 자, 양영심님 방송 들으시다가 아까 푸틴 지각 이야기 지각도 병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주용님 여기는 부산 녹산인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문 닫는 곳이 많이 생기네요. 저희 회사도 요즘 어려운데 경기가 잘 풀리고 저희 회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 김용민의 정치쇼에만 보내셨을까요? 이 문자를? 글쎄요. 예, 그러셨으리라. 그러셨으리라 저희는 믿겠습니다. 네. 예, 파이팅! 파이팅으로 제가 응원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예. 빨리 또 스케줄을 좀 정해야 되는 그 숙제가 폼페이오 장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북미 관계의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의 진도는 어떻게 나가요? 목표가 뭡니까? 일단 과거 6자 회담에서 있었던 비핵화 과정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일단 동결부터 시작하고 핵동결. 예, 동결부터 시작하고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뭐 물질이나 장비나 핵무기 이런 것들을 폐쇄하던가 혹은 그 볼턴 보좌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부를 반출하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그 비핵화라는 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빠르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볼튼 보좌관이 어제 다시 한번 TV에 등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든 빨리 움직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네. 뭐 평화협정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비핵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좀 그 의견은 다른데요. 비핵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 구축까지 좀 장기적으로 얘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한테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곧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엔진 시험장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미국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언제 북한 가는가 그리고 혹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언제 만나는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북측 인사와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이다. 여기까지만 답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북미 관계. 일단 그렇죠. 이 송환 유해가 직접 미국의 본토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작업은 좀 시작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사회의 유해 송환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큰 의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야지 뭔가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안보에 대한 어떤 담보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 다 한 다음에 이거 하자 하면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원샷으로 하자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의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그거는 사실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진행된다면은 그 관계 정상화랄까 평화협정에 대해서 사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북미 수교까지. 그 시기를 언제쯤 지금 이 상황 이 진도가 순서대로 잘 나간다 그러면 언제쯤 그 평화협정의 시기가
너무 어려운 예상될까요? 질문인데요. 그런데 예? 아마 아니 그 어차피 틀려도 사람들이 기억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북한의 어떤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는 아마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 전에 뭐라도 좀 있길 바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일 테고요. 예. 아마 국교 정상화나 평화 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의 1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좀 가속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예. 2020년 12월 25일. 아, 그래요. 적어 놓으신다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걸려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우리 전병진 님이 숙현이 누나 왔다 이러셨습니다. 예. 네, 제 이름이죠, 원래. 예. 이 이름을 왜 바꿨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이승원. 예, 숙현이로 밀고 가지.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보사님은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김용민이한테 속지 말라고. 예. 네,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네. 네. 자, 황숙현님. 제 이름도 숙현인데 흔치 않는 이름이라서 이숙현. 네, 그 이름 보고 깜놀했네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의 이제 개명 전 이름이 이숙현. 네. 개명을 2번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이정자.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네. 민망하네요, 참.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북미 관계. 하여튼 뭐 진도대로 순리대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자, 사실 그 남북 관계 개선에는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남북 관계의 상징적 어떤 그런 산물은 바로 우리가 기차 며칠 동안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네. 현지 시간 21일이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강요회가 열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형 실험장 4곳을 폭파했다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예요. 이 북한은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고 예. 이미 대형 실험장 가운데 한 곳을 폭파했다. 예. 그것은 실제로는 실험장 4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곳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들어보면은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해를 송환했다. 네. 과거 완료형인데 아직 송환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송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제 마음이 급해서 송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 앞에 있으니까 왜 사람이 흥분하면 시제도 앞당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실험장 4곳이라는 것은 지난달 폭파된 이 풍계리 실험장 거기를 가리킨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지난 6월 12일 날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